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시장 특히 넥스트레이드 장에서 굉장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죠. 뭐 불과 1시간여 동안 시장이 막 급락을 하면서 뭐 많게는 뭐 대형주가 뭐 삼성전자 기준에서 순간 마이너스 3%, 하이닉스 마이너스 4%, 두에빌 막 마이너스 5%, 그 외 수많은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일순간에 큰 폭의 폭락을 NXT 시장에서 보이다 보니까 그때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구간에서 큰 피해 없이 그냥 들고 왔다면 오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장이 시가부터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죠. 그렇듯 최근에 시장의 강세 속에서 변동성도 상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변하는 시장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또 추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종가상 코스피 3,800포인트를 돌파를 시키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는 대략 여기서 한 5, 6%가 올라가게 되면 4,000포인트를 넘겨버리는 기염을 토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연저점이 대략 2,300포인트 언저리였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지속으로 1,500포인트 넘게 올라왔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지수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만 올라가면 학계 시총이 천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반도체 투톱 종목군들이 밀리면 지수는 하락할 것이고, 올라가면 지수는 끝도 갓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지금 얼마냐,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지수보다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거에 대한 포모를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를 추정하고 지수를 이기고 싶으면 현재 지수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9월 이후 엄청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동시에 그 구간에서 디램 가격이 매일같이 3에서 5%씩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이들 종목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5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향해서 내일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또 대형주가 쉬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빠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세무녀 1조 7천억, 세무녀 1조 7천억 그 물량 상속세 이슈로 인해서 매도 내용이 좀 나오면서 오늘 살짝 밀렸는데, 전반적으로 D램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지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죠. 흔히 말해서 AI 이 토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 전력 수요와 반도체 AI 데이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확장되고 있고, 동시에 오늘 아마존 웹스의 이 오류 정지된 부분도 결국 AI 수요가 폭발해서 생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AI 컴퓨팅 파워가 더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와 연관된 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은 조정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장에 그렇게 흔들림을 주고 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특히 전력 인프라 쪽은 더 큰 시세를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내일이 10월 21일이니까 또 내일도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날입니다. 또 아침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그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도 대체로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현재 시장 매우 뜨거운 거는 뭐 부단 이런 AI
종목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한 이틀 정도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 에코프로가 추가 상승을 보이긴 하으나 전반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로봇이 또 이 틈을 타서 테슬라 이슈를 붙여가지고 더 강하게 또 테마를 붙이고 확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 쪽에서 아직 좀 못 올라간 쪽은 삼성 관련된 로봇주들 몇 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삼성의 때가 묻어있는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있는데, 다가오는 그 삼성 기술 발전, 뭐 기술 공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 뭐 테크 해가지고 10월 27일인가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은 그 근처 때 삼성 관련된 로봇 종목군들 이렇게 또 끄집어 올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양 시장 다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보였고, 유동성도 여전히 강한 시장 흐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니케이가 신임 여총리 거의 이제 확정이 되면서 3.37% 급등에 홍콩의 항생테크까지, 항생의 테크 종목군들까지 폭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시장에 이 긍정적인 멘트를 계속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하방을 지켜지는 요인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잠시 주춤했던 것은 이제 시가의 갭이 양시장 다 일제히 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에서 아침에 쏟아냈던 그 물량을 다시 받고 주식을 올렸죠. 이 과정 속에서 한번 빠졌다가 에코프로가 시가 돌파하고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좋았기 때문에 지수는 강하게 올려놓고 위에서 하루 종일 버텨버려서 장중에 매매하기엔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위의 내용들 그냥 좀 넘어가고요. 뭐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시장 유동성이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좋고 미국의 AI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더 팽창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늘 아마존 웹스 수많은 앱들과 서비스의 목통, 빠르게 증가하는 AI 수요에 의한 과부하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높다라는 점이 향후 그들이 투자를 줄일 요인보다는 확대할 요인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M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또한 내년도 카페스 투자를 늘리는 걸로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디램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오늘도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장비주들의 리포트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코미코라든지 테스, 유진테크 일제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쪽은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종목군들은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 방송에서 뭐 에코프로 정도는 대금이 2조 8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하방에서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침에 갭이 5% 뜨고 나서 밀리고 나서 반등할 때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리니까 보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다닐까 지정 예고가 떴죠. 그러면 좀 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금이 많이 터져서 계속 에코프로는 며칠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 양극재 일단은 국내에서 유일이니까 조정시 또 좋은 자리 오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는 결국 전고치로 갈 수밖에 없다. 삼성 SDI 조정시 매수 관점 보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는 딱 이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섹터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뭐 아시나 모르겠지만 텔레그램 상에서 목요일 날부터 이 중국계 기업의 옵티머스 향으로 보이는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 발주가 있었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 사이에
한글 기사로 좀 바뀌면서 세상에 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로봇 부품주들이 오르는 게 맞는데 오늘 그 로봇주는 휴림 로봇이 강세였죠. 한라캐스트 당연히 테슬라 향 발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라캐스트 당연히 강세였는데 참 유독 휴림 로봇하고 로보로보, 유진 로봇 등 네, 이런 밈처럼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훨씬 강했던 흐름이었다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뭐 강한 이슈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서 매매를 좀 하지 않았고요. 삼성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정도 여기에 에브리봇까지 에브리봇은 이 로봇 청소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과거에 삼성향으로 엮였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의 종목군들보다는 레인보우, SPG, 에브리봇 정도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관 장관이 한국에 돌아오고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등이 계속 실시간으로 막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있는데요. 에이펙 기간에 이제 한미 관세 관련한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오션 반등할 때 소외되지 않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원전 관련한 핵협정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되는 점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은 보유하시고 있다면 계속 들고 가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고 빠지면 뭐 한두 개라도 잡아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추정치 다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는 이번에 딱 ST팜 하나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매수가 거의 뭐 살짝 터치 못하고 간 것 같은데 92,000원 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 저항권에 또 와 있네요. 단기 저항권에 대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해 연말에 이 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고객사가 넘어왔다라는 게 이 종목에는 다 찍혀 있죠. 바이넥스처럼 이 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고객들이 ST팜으로 이동했던 계약들이 다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호재로 적용할 요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라기보다는 생물보안법 안에서 핵심 종목이 ST팜이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수는 의미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지수만 보죠. 코스닥 지수만. 코스피는 뭐 SK 하이닉스 차트와 완전히 빼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뭐 에코프로 때 이 상투 만들고 나서, 이때가 에코프로였던가, 아무튼 상투를 좀 만들어 놓고 나서요. 상투를 좀 만들어 놓고 나서 아마 이때가 에코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23년 이때가 에코프로, 그리고 이때가 알테오젠. 아무튼 이렇게 좀 지수가 엉망이 좀 돼버렸는데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런 구간들이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든 어디든 종목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들어 올려야 되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도 최근에 워낙 시가총액이 커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현재 시가총액이 7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들의 움직임을 지금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구간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지수의 중요한 맥점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 뭐지? 자, SK 하이닉스 보면 지금 3일선을 타고 가는 완전히 급등주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요. 지금 시장이 어제 금요일날 넥스트레이드에서 깨져도 완전히 3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50만원 라운드 피겨를 순간 올렸다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맞고, 추격 매수는. 자, 그리고 삼성전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 친구도 5일선 11선 안 깨고 가는 흐름 보이고 있죠. 그냥 11선에서 가고 있구나 봐야 되고, 삼성전기도 대형주 안에서 굉장히 또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기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22만원 목표까지 좀 지켜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사실 뭐 전공정의 장비단을 안 봐가지고 오늘 이쪽이 아침에 빠르게 올라오는데 거의 그냥 쳐다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전공정 장비 쪽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서 먹을 부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먹을 부분 많이 없을 것 같고, 원익, 그 다음에 원익 IPS, 그리고 코미코 등등 먹을 건 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TLB라든지 이런 종목분들 좀 밀리는 흐름, 심텍, 하나 마이크론 등 흐름 좀 지켜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갤럭시 엑시노드 2600이 전면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26에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나냐, 첨단 공정의 이 사용이 늘어나게 되죠.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왜냐면 엑시노트 칩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가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EUV 공정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이런 소재 종목군들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텍도 괜찮고 FST도 나쁘지 않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반도체가 만만한 것 같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이쪽도 만만한 것 같지만 만만하지 않다. 자, 조선 하나 오션인데요. 오늘 조선에는 약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좀 될 만한 게 좀 있긴 있어요. 뉴스로 여기다 대충 적으면, 일단은 하나오션 관련해서 CNN 기사가 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외국인들 하여금 관심을 둘 수도 있겠죠. 이게 이디오, 마스크에 대한 언급, 그리고 관세, MOU,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3. 꼭 이거는 하나오션은 아니겠죠. 어제는 이제 탄소세 문제가 좀 시장에 발목을 잡아서 오늘 조선주들이 하나오션은 강했으나 나머지는 조금 추천하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산 LNG 수입 2028년부터 완전히 끊는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유럽은 LNG가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조달하겠냐 이겁니다. 전부 다 이거를 미국에서 조달하게 된다면 배가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LNG 선 발주가 늘어나게 되는 또 내러티브가 하나 만들어 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 쪽 내일 한번 아침부터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슈가 좀 많구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시켜 놓고 만들었던 저점을 일단 이탈은 했지만, 여기 박스권 이탈은 했지만 아주 빠르게 돌파를 시켜놓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차트 자체가 뭐 두비라고는 뭐 약간은 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하나오션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박스권을 재차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어차피 주도주권 안에서, 대형 우량주권 안에서 흐름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올려치는 부분이 나온다면 대형주 안에서 뭐 돌파든 눌림이든 고민해 볼 것 같고요. 뭐 HJ 중공업도 움직이긴 하는데, 예전처럼 이쪽에 이 중소형주에서 강한 탄력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하나 오션 정도만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는. 그리고 한국카본이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긴 한데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그냥 하나 오션 하나만 조선에서 좀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은 로보티즈라든지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단기 부담이 되니까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휴림노브시 지난주 금요일날 그나마 좀 타 종목 대비 강세 보였었는데 아침에 시가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엄청 빠르게 올라가서 오 하고 바로 끝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했고요. 아침에 이런 종목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항권이 좀 있죠. 과거에 이제 뭐 얘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준비한다 어쩐다, 뭐 네이버와 연결된 뭐 부분도 있다 어쨌다 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어느덧 시가총액이
이 친구도 7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용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정부에서 이제 AI 관련된 확대 로봇 산업 지원 소식이 로봇 교육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고요.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여기도 독일 기업과, 독일인지 유럽인지 아무튼 독일 기업과 유럽 기업과 휴머노이드를 동시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협력해서 그런 이슈로 한번 이때 이제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었고, 여기에서는 대통령 인수위, 그러니까 준비하는 이재명 캠프에 관련해서 사회이사로 들어갔었다라는 내용들이 주가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후발로 올라왔죠. 제가 볼 때는 후발로 올라온 종목이라 여기서 더 간단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이 갇혀있던 구간을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단에서 계속 죽지 않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계속 힘을 모아가는데요. 잘하면 40만원 찍을 것 같고요. 에브리봇도 오늘 유달리 오후장에 좀 강했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유달리 오후장에 좀 강했던 흐름이었고, 넥스트레이드에서 한 번 더 좀 올리는 흐름도 좀 나왔는데, 뭐 어떤 기사가 있었나 좀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산 로봇 청소기 점유율이 53%인데 보안 항목에서 대거 미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점유율이 53%인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 로봇 청소기로, 왜 로봇이 뜨거우니까 로봇 청소기로 붙어서 내일 NFT 시장에서 아침에 한 파탕 더 올리는 부분을 보일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SPG가 원래는 감속기 대장이고 사실상 우리나라 로봇 부품 종목 중에서는 돈을 잘 벌고 제일 잘하는 종목은 맞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수혜받고 있죠. 절대적으로 수혜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구간에 매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종목을 어제 들고 왔던 종목군들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것만 좀 여기서 첫 번째는 들어가서 손절이고, 두 번째는 뭐 분할로 사서 비중은 여기서 때려가지고 일단 한 40% 팔고 한 반 정도는 들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중매 차원에서요, 넘어가고 있고요. 일봉의 자리로 좀 놓고 보면, 꽉 채우게 일단은 마감 밑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갭 두고 바로 죽어버렸는데, 살짝 밀렸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지고 온 물량은 내일 아침에 좀 정리를 하고 움직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수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날인데요. 파마 리서치에 대한 수출 데이터 부분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날 잘 나와서 한번 급등을 했었죠. 잘 나와서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시장 안 좋고 하니까 좀 빠졌다가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파마 리서치 좀 올라온 흐름이었고, 전력 인프라 쪽도 10월 초 10일까지 데이터가 매우 좋았던 게 뭐 산일과 뭐 일진 전부 다 지금 전력 인프라 쪽도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 빨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섹터는 제가 봤을 때 AI가 묻어 있는 거는 전력 데이터 뭐 이런 쪽 흐름이 될 것 같고요. 한미 이 관세 협상 이슈로 또 원전도 의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산 강한 상승 이후에 뭐 일부 매도 물량이 뭐 기관과 외국인에서 좀 한 3거래일째 좀 나오고 있는데, 11선 부분에서 균적 반등을 해주는지 원전도 체크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금융주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금융주가 일단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뭐 월봉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 뭐 정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라왔던 6월 달에 월봉을 지금 종가상 거의 경신한 거죠. 꽉 채워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자리가 뚫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 신고가를 향해 행진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를 향해 행진할 수도 있겠다 뭐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는 과거에 워낙 저항이 많았던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멈칫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이 지수 자체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키움증권이 지난번에는 먼저 신고가를 갔었고, 그 당시에 미래에셋이 이등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뭐 미래에셋 그 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조금 주춤거렸을 때 뭐 키움증권이 여기를 넘겨버리는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실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키움에서 넘겨볼 수도 있어서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둘 다 관심으로 넣어놓고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